그럼 한미 관계 이야기부터 한번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한구라는 인물이 갑자기 경질됐어요. 이게 매우 심각한 징후라고 하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협상을 쭉 주도했던 카운터파트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이게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는 일이 될 당연하죠. 수도 있고 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투자 압박하는 미국을 달래러 막 급하게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같아요. 이거 일종의 초치 아닌가요? 김정관이 미국 들어간 거는? 뭐 그렇기도 한데 네. 이 자세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종북사파 정권의 그 밀실 행정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그냥 짐작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거의 없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네. 황당한 상황이죠.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그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쏟아냈는데 우선 이재명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재명한테 전화를 건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안전을 위해서 한국이 좀 군함 파견 같은 걸 좀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재명이가 노 땡스 하고 단번에 거절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아니 지금 한반도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만 명의 미군이 뭐 3만 8천 명이라고 자기 얘기했대요. 3만 9천 명인가? 네. 숫자를 좀 잘못 알고 실제로는 2만 8,500명이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데 별로 위험하고 어렵지도 않은 군사작전에 군함 보내는 거 하나를 못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정말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재명 정권은 이게 파트너가 아닌가 봐. 이렇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조치가 뭐냐? 자기가 헤그세스한테 지시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라고 했다. 축소했다. 네. 이게 이재명이하고 전화통화한 후에 나온 조치 같아요. 그렇죠. 네. 시간상.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너무 황당하니까 야, 그 한미 군사훈련 그 축소해. 아마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취소해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내 김정은이랑 대화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대화하고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위험한 신호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이게 북한 정권이 지난 75년 동안 해왔던 그 대남 정책의 제1 원칙이 뭐냐면 통미봉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제끼고 미국이랑 바로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핵 문제가 됐건 정전협정이 됐건 아니 우리 상대는 미국이지 대한민국이 아니야. 한국 정부가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휴전협정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반대하는 이유로 서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봐라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 셋이다. 그렇죠. 그러니 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하는 모든 문제도 상대는 미국이지 한국 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지그들 나름대로는 이제 논리를 세워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걸 75년 동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역대 정권이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이 늘 이제 실패로 끝났어요. 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정권에 와서 북한이 75년 동안 하려다가 못했던 통미봉남 전략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미 관계가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이 그렇습니다. 그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 셈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럼 갑자기 이렇게 나빠졌냐? 그게 아니고 트럼프 정부 특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나빠져서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 출발점이 뭐냐? 이게 통상 문제였어요. 통상 문제, 관세 협상 문제, 예. 대미 투자 문제. 그렇습니다. 네. 이게 러터닉 상무장관이
미국의 그 상무장관이 한국의 통상산업부 그리고 이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여러 차례 공개 서한을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게 쿠팡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입틀막법이 결국은 미국 기업인 구글에 대한 압박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항의 서한을 보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러트닉이 갑자기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상무장관입니다. 통상교섭 대표죠. 아니 10개월 전에 저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이 만났지 않냐. 거기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그때가 벌써 10개월 전인데 왜 그렇죠. 10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언제 투자하겠다는 말조차 없냐. 너네 계속 이런 식으로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 그러면 네. 트럼프가 그 보고를 받고 아니 이재명이가 10개월 동안 약속을 안 지켰어? 아니 나는 지금 한 석 달 후에 중간선거 치러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투자 유치를 했다고 지금 국민들한테 좀 홍보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온 전망이 뭐냐면 만약에 약속을 한국 정부가 빨리 안 지키면 네. 이 상호관세를 더 높일 수 있다. 더 높일 지금 수 15%를 25%, 50%로 높일 수 있다는 협박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협이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다 상황을 알고 보고받고 있겠지만 그렇죠. 러트닉 그 장관이 네. 직접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하겠다고 말을 하는 건 네. 그냥 정보 보고 형식이 아니라 네. 정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우리 상대로 사기친 거다. 그렇죠.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딱 올리면 네. 백악관에서 어떤 공식 결제가 나온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상무장관이 그 보고서를 올릴 때 얘네가 이러고 있어요라고 고자질하는 보고를 하겠어요? 이러이러하니 뭐 상호관세를 좀 올리는 방식으로라도 조금 더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책건의 보고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트럼프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상호관세가 갑자기 높아질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갑자기 돌출 변수가 생겼어요. 지난 7월에 네. 이것도 다 한 달이나 지나서야 우리가 알게 됐는데 네. 그게 뭐냐? 이재명이가 갑자기 호남 반도체 한다 그러면서 SK하고 저 삼성전자한테 800조 투자를 거의 막 유인해 냈잖아요. 네. 미국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어봐. 야 잠깐 있어봐. 한국 기업이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10개월 전에 약속할 때 3,500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업 관련으로 이미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매달 200억 달러씩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때 투자의 최종 결정은 미국하고 협의해서 미국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MOU에. 미국이 어디 원하는데 거기다 투자하는 쪽으로 그렇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협상이라고 해왔는데 그동안 주로 첫 번째 그 제1호 투자를 에너지 관련 쪽으로 하는 걸로 이 한미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호남 반도체를 딱 보면서 미국이 생각이 바뀐 거야. 아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호남에 800조를 투자한단 말이야. 얘네 투자 여력이 엄청나네. 야 그러면 아니 미국에도 제1호 투자로 반도체를 해. 메모리 달라. 메모리를 해. 라고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요. 박사님. 여기서 나비가 한번 날개짓 친 게 네.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된다, 폭풍이 된다라는 건데 이재명이가 김민석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네. 당대표 만들려고 호남에 800조 투자한다고 어거지로 발표시켰어요. 근데 삼성이랑 SK는 공시 문서에는 그때 상황 봐서 그렇죠. 우리 안 할 수도 있다고 단서 달았어요. 네. 근데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미국한테 꼬투리가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미국한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건 280조거든요. 네. 야, 너네 800조로 호남에 때려붙는데 280조 우리한테 주는 게 뭐 대수야? 이거 돈 어렵다고? 사실은 우리가 야, 우리 지금 돈이 없고 사정이 안 좋고 하니까 조금씩 진짜 낮춰서 분할할게라고 사정을 미국한테 빌었어야 되는데 네. 그럴 만한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재명과 그렇죠. 김민석의 그 말도 안 되는 전당대회 분탕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호남 반도체는 뭐 아무리 부지를 만들어도 미 공군이 협의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 광주 군공항 기지를 못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딱 틀어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그런 상태에서 야 호남에 800조를 투자한다고 그러면 미국에 투자할 거 제1호 투자를 메모리로 해. 메모리 반도체 팹으로 해.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보기에
작년 10월에 그 합의를 해놓고 난 다음에 10개월 동안 어쨌든 지지부진하지만 협상을 해왔는데 지난 10개월 동안의 협상은 완전히 다 무효화되고 다시 판을 짜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편으로는 통상 문제로부터 10개월 동안 차작 쌓아왔던 갈등. 이것이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군사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뭐 하나 맞는 게 없잖아,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통상도 약속만 하고 안 해. 안보 그거 군함 하나 보내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 싫다 그래.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도와줘야 될 이유가 뭐야? 이렇게 되니까 야, 한미훈련 축소해. 아이, 그리고 차라리 김정은이랑 대화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금 건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있게 된 제일 중요한 받침대가 한미동맹이었잖아요. 이 한미동맹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대미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부분뿐만이 아니라 안보적으로도 지금 한미동맹, 지금 미군과 우리 군 사이에 어마어마한 균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뭐 말 다 했죠. 미군 드론 격추시키려고 하는 군대인데 우리나라가 그걸 제대로 보고도 못 받아가지고 그리고 연합사 관련해서도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유엔 연합사, 한미 연합사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내가 지시했다. 김정은과 내가 좋은 관계다. 중국이 바로 호응했습니다.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쉐시하면서 중국 이재명은 지금 중국 쳐다보고 있었는데 중국도 그러니까 너 좀 빠져봐봐. 완전히 닥쳤던 개되고 혼자 그렇죠. 낙동강오리알 되게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이재명이가 트럼프한테 트럼프가 장군 부르니까 이재명이가 멍군이라고 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보도가 이재명이 한미 그 전시작전권 환수 임기 내 하겠다면서요. 네. 하고 다시 강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자, 보세요.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건 평시에는 우리 군의 군 작전권은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지만 전쟁이 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을 포함해서 유엔군 전체를 지휘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거를 한국군이 지휘하도록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까지 한다고 했다가 이 박근혜 정부의 바꾸기를 어떻게 바꾸냐?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그 28,500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작전 지휘까지 한국군이 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야, 너네가 우리를 안전하게 작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를 입증을 해라. 조건이 충족되면은 전시작전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이재명이가 다시 내 임기 안에 어쨌든 작전권을 돌려받겠다 지금 이러고 기한을 정해놓고 달려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한미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현대전과 같은 아주 복잡하고 복합적인 전쟁 양상에서 대부분의 전력 무기를 미군이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 미군까지 포함해서 한국군 장군이 지휘를 한다고?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28,500명의 우리 군대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이가 이거를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컨디션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진짜 밀어붙이기로 하면 그러면 미군의 선택은 우리 철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너네한테 우리 자식들의 목숨을 맡기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이가 전시작전권 얘기를 한 거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격화되고 있는 한미 갈등 이것에 정말 불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은 이 시점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조금 전 보도를 보면서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은 한미동맹 결렬 파탄을 진짜 목표로 하는 모양이다. 이게 김정은이 북한 정권이 75년 동안 오매불만 그려왔던 주한미군 철수랑 맞닿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미군이 삐져서 나가든 겁이 나서 나가든 아니면 화가 나서 나가든 어쨌든 한반도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를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하는 그런 정말 그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많은 언론들이나 방송국이 외면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련된 외신을 좀 봤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예. 이 전작권 환수되면요. 주한미군이 당장 철수할 수도 있고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은 4스타입니다. 근데 그게 3스타로 강등되고 주1 미군 사령관 지금 3스타입니다. 거기다 4스타 자리를 놓을 수 있다. 예. 이게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시나리오예요. 지금까지 미군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작전을 했는데 그 주둔 지역,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 군대에게 미군의 작전권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거는 미군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하나의 마지노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전시작전권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주한미군 철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조건을 다 확보한 다음에 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떠나더라도 우리 군만으로도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전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전시작전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작권을 전환하려면 최소한 전술핵 무기가 재배치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전력을 개발하든지 그렇게 해서 미군이 없더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도 북핵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군비가 들어갈 텐데 어쩔 수 없다. 뭐 전작권을 우리가 안 받으면은 계속 미군의 이 전략 자원의 힘을 받아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지금 전작권 환수의 결과 미군이 더 이상 너네 못 믿겠다 하고 떠나버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냐. 예, 그런 굉장히 좀 전략적이고 우리 그 대한민국 전체의 체제 안정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방위 출신의 안규배이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고 군대라고 하는 건 가본 적도 없는 이재명이가 지금 뭐 전작권 환수를 마치 검찰 보안수사권 없애버리듯이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대목에서는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무슨 발표를 했냐면 우리도 핵무장 프로그램을 갖춰야 된다. 평양 불바다 만들 수 있다는 걸 김정은한테 인식시켜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조치가 담보되지 않았을 때 섣부른 전작권 환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 그 네. 부분을 고성국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나아가서 안철수 의원이든 보수 지정의 정치인이든 이제 정말 이재명이 전작권 환수를 밀어붙인다면 우리의 어떤 전술핵 관련 프로그램도 더 이상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안보적 대안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런 논의들이 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비슨 주한 사령관이, 네. 지금 유엔군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미국 의회 청문회 가서도 발언했고 쭉 발언한 걸 보면 간단합니다. 전작권 환수하는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전작권 환수는 절대 없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이 전작권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한반도의 주한미군을 더 이상 주둔시킬 수 없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사령관은 삼성 장군인데 그리고 한국이 사성 장군인데 이걸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군이 아니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 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지휘권도 가져버린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군의 편제 개편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권이 뭐라고 개입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런 방식의 그 안보 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성 경고, 러트닉 장관이 정말 신임을 많이 받는 핵심 실세 장관인데 이대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급하게 미국으로 달려갔어요. 이게 일종의 현지 대사들 항의하러 부르는 초치 형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사실은 통상교섭의 주무 책임자는 김정관이 아니라 통상교섭 본부장 여한구였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자를 갑자기 잘랐어.
이게 뭐, 사의 표명이 아니고 직권 면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갑자기 그냥 해고한 거야. 네. 그런데 이 자들이 왜 해고했는지도 설명을 안 해. 후임도 아직 임명을 안 해. 그러니까 언론 취재로는 개인적 스캔들 때문이고 여한군은 그거 사실 아니다, 나 억울하다 이러고 있다는데 지금 이 대미 통상의 주요 분수령에서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못하는 개인적 스캔들로 자르고 억울하니 많이 할 때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 김 장관이가 통상산업부 장관이니까 뭐 차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찌어찌는 하겠지만 그래도 통상교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다르고 어다르고 토시 하나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관세 10% 물고 20% 물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진짜 전문가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항구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날아갔으니 근데 왜 날아갔는지도 우리 국민은 모르고 미국도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설명을 안 하면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후임도 안 정해줬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이재명 정권이 자초한 외교 참사도 이런 참사가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박사님과 함께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한미 관계, 주한 미군 철수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지금 그게 저희의 어떤 그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재명의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아쉬울 거 없다. 우린 너네 제끼고 우리 김정은이랑 친하게 지낼 거야. 거기에 중국까지 호응하고 있다는 놀라운 현실까지 언론이나 방송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들 저희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